예, 그럼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출석과 관련해 백인성 법조 전문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보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출석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2시에 열린 3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는데요. 현직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 그러니까 탄핵 심판정에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헌정사상 처음이고요. 탄핵 심판은 공개 변론이어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에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사실상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등장한 셈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그 49일 만인데 이번 출석은 어젯밤에 갑자기 정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어제 공지를 통해서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 심판 3차 변론 기일에 나온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또 가능하다면 다음 달 13일까지 예정된 헌재 변론에 모두 출석하겠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어젯밤 갑자기 정해졌는데 그동안 탄핵 심판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은 밝혀오긴 했지만 출석을 하진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헌재 탄핵 심판에 출석을 하겠다 이렇게 밝혀왔는데요. 1, 2차 변론까지는 경호와 의전을 이유로 출석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전이라서 헌법재판소에 출석할 경우에 체포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인 것 같은데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서 이게 상황이 바뀌었죠. 윤 대통령 측은 어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강제 구인 시도가 불발된 이후에 변호인단을 통해서 탄핵 심판 출석 계획을 밝혔습니다. 예. 지금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이지 않습니까? 탄핵 심판에 나가겠다라고 하면 공수처가 이걸 막을 수는 없는 건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이 탄핵 심판 출석권은 일종의 말 그대로 권리로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수처가 탄핵 심판에서의 방어권을 침해했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탄핵 심판은 그 피고인 출석 없이는 대부분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그 형사 재판과는 달리 반드시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대리인단이었던 문재인 당시 변호사가 대통령 본인의 출석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다. 진술 기회를 보장하는 의미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즉 의무가 아닌 권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걸 받아들였고요. 탄핵 당사자의 출석은 의무가 아닌 권리로 이제 해석이 돼 왔습니다. 이에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당시 탄핵 심판정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요. 대리인단 출석만으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예. 앞서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발언 모습을 요약해서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3차 변론 기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들이 오갔습니까? 오늘 변론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을 할지, 직접 발언을 할지가 가장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예. 오늘은 원래 증거조사 절차였습니다. 이 때문에 통상 CCTV 영상을 재생하고 요지를 설명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돼 있었는데 재판부가 오늘 예정에 없었던 피청구인 신문을 직접 진행을 했습니다. 즉 윤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을 던진 건데요. 예.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질문을 했고 질문 사항이 2개였습니다. 첫째, 국무회의 당시 국가비상입법기구 편성 예산의 내용이 담긴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주었느냐. 두 번째로 이진우 수방사령관 그리고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해제 결의를 위해서 국회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바가 있느냐 이거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직접 둘 모두 부인한 답변을 내놨고요. 첫 번째 질문에는 쪽지를 준 적이 없다. 나중에 언론에서 봤는데 부정확한 내용이고 이를 만들 수 있는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뿐인데 그때 구속이 되어 있어서 확인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없습니다. 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예. 아까 보신 대로 직접 발언을 해서 직접 부인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그 문영배 헌법재판소장의 2가지 질문, 이 2 질문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문영배 헌법재판관이 아마도 윤 대통령이 헌법기관인 국회 권능을 무력화하려 게 아니냐 이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윤 대통령이 2 질문에 둘 다 긍정을 했다면 탄핵 심판이 실질적으로 여기서 끝났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부인을 했고요. 우선 첫 번째 물음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무회의 당시에 받았다는 쪽지 내용을 확인하는 겁니다. 네. 여기엔 국회 예산을 차단하고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즉 첫 질문은 국회를 대체할 수 있는 헌법기구 창설을 의도했느냐 이런 것을 묻는 것이고 왜 이걸 묻냐면은 쪽지의 내용 자체가 비상입법기구가 만들어졌다면 그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 마비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여기 부인을 했고요.
쪽지를 주지 않았다. 김용현 전 장관이 만들었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 부분이기도 한데 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부인했습니다. 예, 이렇게 두 가지 핵심 질문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하면서 직접 부인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향후 변론 기일에서도 다퉈지겠죠. 그렇습니다.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요. 앞서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도 대통령의 발언에 앞서서 이 정치인 그리고 법조인 체포 지시를 내렸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현재 구속 기소된 군 장성들은 한동훈 당시 여당 대표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윤 대통령이 이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이상 현재로서는 일정 부분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예. 뭐 이 외에도 몇 차례 더 발언이 진행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그동안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강하게 제기해왔는데 이번에는 약간 톤이 바뀌었는데요. 오늘은 부정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게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 전반을 점검할 수 있다면 해봐라 이런 차원이었다. 선거가 전부 부정선거라서 믿을 수 없는 음모론을 제기한 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취지의 대국민 담화 내용을 반복했고요. 윤 대통령 측은 어제 다수 증거 신청을 하고 증인을 24명 신청했습니다. 일단 재판부는 평의를 통해서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고요. 우선 이상민 전 장관 그리고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2명의 증인이 새로 채택이 됐고 이에 따라서 2월 4일, 6일, 11일까지 증인 신문이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예. 24명의 증인을 신청을 했습니다. 좀 많은 수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최대로 보통 가능한 게 3명에서 4명 정도 증인 신문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헌재가 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24명을 전부 채택할 것 같지는 않고요. 사건의 관련성을 고려해서 유효한 증인 소수만 추가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윤 대통령 측이 불공정하다 절차가 이렇게 반발할 가능성이 남아 있고요. 증인 목록을 보면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성목 경제부총리, 그리고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 등도 증인으로 신청이 돼 있는데 예. 아마도 이건 윤 대통령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부정선거 의혹과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기 위한 증인 신청으로 보여집니다. 예.